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전미경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요, 로컬 스타트업입니다.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가치 창업입니다. 어, 혹시 가치 창업 잘 알고 계신가요? 보통 가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과 그리고 문화의 특성을 소재로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내고 그런 사업적인 또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가치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창업 활동들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가치 창업이 요즘에는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 그런데 저는 이런 가치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가치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고, 한번 세 번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런 제가 했던 일들이 지역 가치 창업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어, 그런데 그걸 했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런 관련되는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공을 하게 된 것은 한국 음악의 가야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야금을 전공하면서, 어, 이런 가야금만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야금을 가지고 조금 더 산업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레슨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어, 이거를 좀 카페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것을 또 뮤지컬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결국에는 어떤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뮤지컬을 가지고 계속 어떤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이것을 좀 사업을 완성시킬 수 없을까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꼭 이것들은 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문화체육부에서 그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이런 스타트업에 관련되는 PD를 뽑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관광투레이 PD가 되었습니다. 이 PD가 되면서 이런 지역의 로컬 자원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지역 가치 창업이라는 것이 되는 걸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꽤 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가 PD가 되었는데 그 PD가 되면서 그런 로컬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서 크게 만족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저는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제가 또 밑에 이렇게 제목을 넣었죠.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왜 가치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치 창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가 왜 이런 텍스트를 남겼냐면 어떤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든 가치 창업이든 그냥 뭐 일반 소상공인이 하는 그런 창업이든 창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창업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밑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광도레 PD 그런 같이 창업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하냐?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근데 왜 만족을 하냐 하면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행복했냐면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치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한 밑에 이 체크되어 있는 5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5개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효과를 봤을 때 그분들 얼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다음에 제가 창업을 한다면, 이 경험으로 그대로 또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같이 창업을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 중요성이 5개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또 3번째가 있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과 친환경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과 창의력을 촉진시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네, 이 5개가 제가 해봤던 뒤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왜 5개가 다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가치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그 지역의 문화 자원이겠죠. 근데 그 문화 자원 못지않게 또 이 문화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도 있겠지만, 제가 그 지금은 안동의 사례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동에 어떤 문화 자원이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안동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안동이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불레음도 참 좋다. 넝실대는 어깨춤 사이로 하회탈 미소가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면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당신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당신이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면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당신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당신이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안동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안동이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불레음도 참 좋다. 넝실대는 어깨춤 사이로 하회탈 미소가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면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당신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당신이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면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당신이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당신이 고맙다. 안동이 있어 참 좋다. 네. 방금 영상을 보았듯이 저희 안동에는 엄청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 봉정사와 같은 그런 문화재도 있고요. 또 그 현팥이라는 그런 기록유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인류무형유산인 그 하회 별신구 탈루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 불교문화, 민속문화 뭐 골고루 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태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자원을 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이게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위주로 했었죠. 그래서 시설물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시설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운영할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 아니고 운영할 사람이 만드는 그 운영 체계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게 실패 사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일의 순서만 조금 바꾸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그 지역 가치 창업에 제가 했던 창업은요. 그 사람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면 정말 잘하는 일인가를 잘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속 가능한 가능하게 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장 맞는 그 어떤 체제의 운영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운영의 자산만큼 어떤 시설물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그런 자산이 없다고 하면 또 유휴화된 그런 공간을 고를 수도 있고요. 또 협업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 보조금이 나와서 그냥 어떻게 주어진 곳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요, 사업들이 지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 창업에 있어서 그 운영 체계는 시설 운영 사람보다는 사람 운영 시설, 휴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하게 창업을 마무리보다는 잘 성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올린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대로 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약간 삭제를 하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또 본 것처럼 자원조사나 이런 고객조사, 상품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아이디어 기획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품 기획을 할 때 중간중간 또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아니면 그와 관계되는 교육도 받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게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계속 매칭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작게 시제품도 최소 비용으로 만들어 봐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또 품평회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평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일반인들에게 이런 로컬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또 파일럿도 해봐야 되고요. 그 파일럿을 해보고 나면 굉장히 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상태로 그대로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상품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상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런 브랜드와 스토리는 앞부분의 자원조사에서부터 상품 개선까지 하면서 쭉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스토리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명을 만들고 나면 이제 나와 가장 잘 맞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아마 어플리케이션 하면 또 굉장히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지역의 로컬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행사에 맞는 그 이름이 내 나름대로 멋있게 당신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나름으로라는 여행사가 브랜드명이 될 거고요.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아마 그 여행 상품을 견적을 내어주는 견적서도 필요로 할 거고, 그리고 또 명함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우리 집에 간판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CS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상품을 이렇게 진열하는 게 나은지 저렇게 진열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런 VMD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정식 판매를 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정식 판매를 다 하고 나면 사실 요즘은 홍보 마케팅도 어떤 외부 사람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마케팅 교육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했듯이 약간 그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근데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또 정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법인으로 설립을 하느냐이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그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보조금을 준다더라. 어떤 사업을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법인을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맞는 게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다양한 뭐 유한회사인지, 이런 법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법인 종류 또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인 선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꼭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성공되었던 그런 지역 가치 창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금 사업체 숙박, 그리고 체험, 기념품, 여행사, 이 사업체가 모두 합쳐져서 얼라이언스 구축이 되었고요. 이제 각각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결국에는 얼라이언스로 구축이 되면서 또 여행 상품을 하나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이제 상품이 뭐 하나의 고택을 팔아서 하나의 체험을 팔아서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다 묶어지면서 안동 스타일의 이제 마이스 관광 상품이 인센티브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그 MEM18이라는 세계 기계공학 학회가 그 안동에 와서 그 3박 4일 동안 하는 이런 학회를 다 유치하는, 그래서 좀 더 큰 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마이스 사업을 통해서 2018년도에 한 20개국의 사람들이 왔었고요. 1196명이 와서 8,394만 6천 원이라는 이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사실은 각자의 업체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그 만들어서, 그 성과를 거뒀던 것은 따로 있고요. 이 얼라이언스로 구축이 되어서 만든 상품으로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여덟, 아홉 개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면서, 이게 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굉장히 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고, 얼라이언스가 되면서 안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각 주민 사업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예를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지역 가치 창업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에 건너뛰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설명은 되지는 못했지만요. 큰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름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